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이 최근 세계 최초로 드론 탑재용 강습 상륙함을 진수했습니다. 배수량이 4만 톤 이상으로 항공모함급인데요. 보유 중인 함정수에서 이미 미국 해군을 넘어선 중국 해군이 질적 격차도 줄여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조선소를 떠나 바다로 향하는 중국의 차세대 강습 상륙함 수천함의 모습입니다. 4만여 톤급으로 2개의 함교에 비행갑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기식 사출기와 착륙용 포획 기술이 적용돼 세계 최초 드론 탑재용 항공모함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언론들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제할 때 이 강습 상륙함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서태평양 진출을 노리고 해군학 장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전자식 사출기가 설치된 항공모함인 푸젠함에서 스텔스 전투기인 젠-35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커지고 중국, 일본까지 한국이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해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대안이 하나로 한국 해군은 이번에 기동함대 사령부를 창설해 신형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방한 개선 도발 가능성 등에 대비함은 물론 해양 안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의 의미와 주요 역할, 그리고 한국 해군의 기동함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 전력인 이지스함을 운용하는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가 지난 2월 1일 새롭게 창설됐습니다. 기동함대 사령부는 제7 기동전단을 확대, 개편하는 형태로 창설됐는데요. 1989년 10월 해군의 전략에 따라 창설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36년 만에 창설 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은 국방개혁 2.0에 기반한 부대 개편 계획에 따라 지난 2021년 이후 국방중기계획 등에 꾸준히 포함돼 추진했던 목표였습니다. 최강의 군단이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화력을 보유한 국군 유일 존재인 육군 7기동군단처럼 해군 기동함대는 중국과 일본 간 해군력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도 주변의 역 어디든 빠르게 투입될 수 있는 대한민국 해군의 유일한 전략기동부대가 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을 앞두고 대잠수함 훈련 모습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영상을 보면 7기동전단을 모체로 창설된 기동함대에는 정조대왕함을 포함한 이지스 구축함 4척 등 구축함 10척과 군수지원함 4척이 배치됐습니다. 최신 예함정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기동함대는 동서남해를 담당하는 기존 1, 2, 3 함대와 달리 임무에 따라 동서남해 어디에든 투입됩니다. 배치된 이지스 구축함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킬체인, 대량응 징보복으로 구성된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데요. 기동함대는 평시엔 한반도 주변의 역을 감시하고 해상교통로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유사시엔 북방한 개선 등 임무의 역에 투입돼 해양우세권을 확보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을 기반으로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의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출항을 준비하는 모습과 지난 2월 1일 모항인 해군 제주기지에 도착해 승조원들이 입항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2월 1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제주 해군기지로 이동 중인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에서 승조원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과 정조대왕함 함교에서 승조원들이 탄도탄 방어작전 전투 배치 훈련을 하는 모습 등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해상탐지, 추적, 요격을 전담해 군의 해상기동작전과 대북 억제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동함대 사령부는 제7 기동전단을 모체로 하며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에 동시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 예하에는 3개 기동전대가 편성됐습니다. 먼저 부대기지는 지난 2010년 2월 1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창설해 2016년 2월 준공된 제주 해군기지에 자리합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대양으로 향하는 최전방의 요새로서 지리적으로 기존 1, 2, 3함대와 달리 외부 바다와 직접 연결돼 적 항만 봉쇄 이전에 함정을 신속히 해상 전개시켜 대한민국의 해상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전진기지입니다. 제주기지에 둥지를 틀고 일본과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한편 주변국 해군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주에 둥지를 튼 것입니다. 기동함대는 예하에 2개 기동전대와 1개 군수전대가 배치돼 운용 중입니다. 7기동전단에는 충무공이 순신급 구축함 6척,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 그리고 군수지원함 등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의 전투함이 총 집결해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 11월 해군에 인도된 정조대왕함급 이지스함의 1번함인 정조대왕함을 비롯해 다산정약용함으로 명명된 2번함, 향후 건조된 3번함 모두 기동함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동함대는 올해 건조를 시작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통해 도입될 국내 전투함 최초 전기함이자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배수량 7,100톤급 구축함 6척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구축함에는 국내 최초로 통합전기식 추진체계가 적용됩니다. 이는 가스터빈 발전기와 디젤 발전기에서 생성한 전력으로 스크루를 돌려 선체를 움직이고 함정 운영에 필요한 전력도 공급하는 체계입니다. 한국해군은 이러한 체계를 통해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6척과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및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KDDX 6척을 통해 이른바 666의 전력 구조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충무공이순신급 2척과 세종대왕급 및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각 1척, KDDX 2척을 한 개 전대로 하는 총 3개의 전대를 묶어 기동함대를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들 기동전대 군수를 지원하는 77 기동군수전대는 천지급 군수지원함 3척과 해군의 신형 소양함급 군수지원함 첫 번째 함정인 소양함 1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동전대는 경항공모함급 모함 1척,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척에 최신형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 2척도 배치한다는 방침이며 아울러 각각 의기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해병대의 최신형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 같은 수송기도 이착함할 수 있게 운용하고 앞으로 건조되는 경항공모함에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 항공모함 함재기인 F-35B까지 배치되는 방안도 구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해군은 이같이 강력한 화력을 갖춘 3개 기동전대를 거느린 기동함대 사령부를 제주 해군기지에 주둔시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 군사적인 측면에서 버금가는 해군력을 갖추겠다는 보관입니다. 해군이 이런 기동함대를 구상한 배경에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자위함대 예하로 두고 있는 호위함대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습니다. 현재 호위함대 예하에 4개 호위대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각 호위대군은 사실상 경항공모함인 헬기 탑재 호위함 1척, 범용 호위함 5척, 이지스함 2척 등 총 8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대외적으로 호위함대라고 부르지만 자위함대에야 적국 공격이 가능한 수상함대를 거닐고 있는 것으로 해군은 이런 일본 자위대의 해군력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경항공모함 등을 갖춘 기동함대 창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기동함대 사령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해군 7함대 사령부 소속 1개 항공모함 전단과 유사한 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기동함대 사령부를 창설해 중국과 일본이 팽창을 견제하려 하자 특히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의 해군력이 심하게 과대평가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방국도 아니고 러시아의 싱크탱크에서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중국이 구축함, 상륙함 등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세계 1위의 해군력을 구축했다고 자랑하지만 미국의 해군력을 따라잡는 데는 25년이 걸릴 것이라는 러시아 정부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싱크탱크는 중국 해군이 러시아 해군력을 넘어서는데도 최소 10년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엇보다 항모와 잠수함 전력 등에서 미국과 큰 차이가 난다는 얘기였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부 싱크탱크인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는 1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2049 미래학적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중국이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미국과 비견할 만한 해군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해군력을 늘리지만 아직 20년 이상의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이 아니라 중국의 우호적인 러시아 싱크탱크가 이런 보고서를 내놨다는 점에 중국은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보고서를 낸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는 러시아 외교부와 교육과학부, 러시아 과학원 등이 함께 만든 연방정부 싱크탱크입니다. 러시아 과학원 중국 현대아시아연구소 알렉산더루킨 소장 등 쟁쟁한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한 이 보고서에는 과학기술 발전을 높게 평가하는 등 중국의 우호적인 내용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군사력 분야는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는 중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군사비 지출이 1.5% 정도이고 숨겨진 항목을 포함해도 2%를 넘지 않아 앞으로 수년간 빠른 속도로 군비를 늘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함정수는 중국이 앞서지만 종합작전 능력을 가늠하는 해군 함정 총 배수량은 미국 해군이 2023년 기준 450만 톤으로 중국 해군의 2배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항모 전력 차이도 큰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이 풍부한 경험에다 전력도 막강한 11개 항모전단을 보유한 데 반해 중국은 항모전단이 3개에 불과하고 그중 미국 항모 수준에 근접한 건 전자식 캐터펄트를 갖춘 푸젠호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중국이 쉽게 메우기 어려운 격차라고 본 겁니다. 더구나 미국은 60척이 넘는 핵추진 잠수함도 보유해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고강도의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며 앞으로 이 격차를 중국이 쉽게 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기동함대 사령부의 창설과 함께 기동함대의 중심이 될 정조대왕함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에 그쳤던 기존 해군 이지스 구축함들과 달리 요격까지 가능해 해군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란 평가입니다. 2022년 7월 28일 처음 바다에 들어간 정조대왕함은 1년 5개월 동안 최대 속력 평가 등 약 550여 개에 이르는 까다로운 시험 평가를 통과하고 해군에 인도되었고, 우리 해군은 정조대왕함을 보유하면서 대공전 능력이 기존 세종대왕급보다 한층 강화됐습니다. 실제로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함대 공유도탄을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도 갖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적 항공기 요격체계인 SM-2 미사일뿐만 아니라 SM-6와 SM-3를 탑재해 우리 해군은 이제 해상에서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함대지 탄도유도탄을 통한 주요 전략 목표에 대한 원거리 타격도 가능합니다. 대잠전 능력의 경우에도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 소나 체계를 탑재해 적 잠수함과 어뢰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탐지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장거리 대잠 어뢰와 경어뢰를 탑재해 적시적인 대잠 공격이 가능합니다. 또 시오크 해상 작전 헬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추진 체계의 경우 기존 가스터빈 엔진 4대에 추가적으로 보조 추진 체계 2대를 탑재합니다. 따라서 일반 항해 시에는 연료를 절감해 경제적 기동이 가능합니다. 또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비해 전체적인 크기가 커졌음에도 적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스텔스 성능도 강화됐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에는 탐지거리 1000km 이상인 스파이 레이더를 갖추고 있어 적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데요. 정조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에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과 장거리 함대지 탄도미사일도 장착되어 있어 정조대왕함을 중심으로 하는 기동함대 사령부는 앞으로 한국 해군의 해상 기반 한국형 삼축 체계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